자, 저한테 보수 후보들을 나무란다고 비판하는 보수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황장수 소장 지지자였는데 이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제가 진실을 위해서 또는 거대한 큰 그림을 위해서 제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행동을 합니다. 저는 좀처럼 제 행동을 이렇게 바꾸지 못해요. 왜? 그런 부분에 일관성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옳았든 틀리든 제 자신의 일종의 삶의 정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쭉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명박 정권 때도 비판을 많이 했고 박근혜 정권 때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의 비판보다는 노무현, DJ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항상 대중들은 눈앞에 있는 가능성에 집착하고 그 가능성에서 스스로가 위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걸 보면 황교안이가 나오면 황교안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황교안이 되기는 개뿔 엉망진창으로 보수를 망쳐놓고 가도 황교안을 비판하기보다는 부정선거를 비판합니다. 홍준표가 나오면 또 홍준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 망쳐놓고 가도 그걸 비판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김종인이가 오면 김종인이가 보수정당을 개혁한다 그러고 이준석이가 되면 또 이준석을 전부 찬양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사람들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두 까기, 항상 뺐다해서 너는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항상 비판하기만 하지 너가 칭찬하거나 잘한다고 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여야를 통틀어서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기는 안 변하면서요 대선 승리를 원하는 심보가 이 보수 바닥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선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끝까지 그냥 희망지향적인 이야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이것은 조작을 한 거야 하는 부정선거에 빠져들고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수가 승리하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안보 부분 빼놓고는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에 따라지에 불과하지 이것이 보수라고 부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 기득권 집안에 태어나서도 미국 사회의 날강도 귀족 기업을 철폐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던 시어더 루스벨트. 저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다른 누구보다도 요 근세사에서 시어더 루스벨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쿠바 전쟁이나 여러 가지 해외 전쟁에 개입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수준에 맞는 보수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사회에 있는 공화당이라는 보수정당의 행태 그리고 정경유착, 그대 독점 저벌에 대한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어더 루스벨트가 누구보다도 강한 개혁 의지를 가졌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과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만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도전했던 대통령이 있느냐? 만약에 시어더 루스벨트의 독점 타파라든지 미국 사회의 이 부패 재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러시아 혁명을 전후해서 얼마나 흔들렸을 것인가, 대공황을 맞이해서 미국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인가, 2차 대전 때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서 싸울 수 있었을 것인가, 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저는 지금 시어도 루스벨트 같은 과감한 개혁주의자가 보수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보수가 기존에 이 가졌던 사고 수준을 그대로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요. 유승민은 지가 개혁 보수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유승민은 KDI 수준, 즉 윤희숙의 생각과 유승민의 생각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윤희숙을 다 열광하고 말 잘했다고 주장하고 뭐라고 하지만 윤희숙은 제가 볼 때는 철저한 기득권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승민 또한 그의 개혁은 더 후퇴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당, 국민의 똥당 주변과 그 밖에 있는 윤석열과 그자들이 스스로 이 변하려고 하나도 하지 않고 당 안에 있으나 당 밖에 있으나 특정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거기서 거기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큰 변화나 혁명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도 심각해요. 사실은 보수 지지층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은 보수 언론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보수 언론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은 정경련 같은 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경련 보수 언론, 여기 정경련이라고 말하면 주요 재벌이라고 그냥 말해도 괜찮습니다. 정경련 주요 재벌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상층의 오피니언 리더스 이런 사람들에게 쭉 똑같이 기득권의 이 수구 논리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전 같은 문제에서는 굉장히 집착하죠. 그들이 원전을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전 같은 문제는 엄청나게 집착하면서 죽음 문제에서는 그들은 별로 집착하지 않고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러면 원전 정책을 가지고 문정권을 아작낼 만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원전이 중요하긴 해도요. 그것은 국민이 쓰는 에너지 중에 하나고 효율적인 그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또 논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원전은 국민이 그냥 전기료를 좀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관련되는 문제지만은 집이라는 문제는 국민이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재생산을 하는 출산을 하는데 고령화 저출산에서 한국 사회가 멸종 사회를 가는 것을 막는데 또 국민 전부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벌어들인 지출을 이렇게 소비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전체 경제에서의 소비 강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주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구 보수들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벌 건설사와 지자체와 또 조폭과 우리가 광주에서 봤잖아요. 조폭이 결부돼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물 등이 결합돼 있는 그런 시장 공급이 여기에는 보수 언론도 가세하고 있어요. 그게 시장 공급이 된다고 그것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공급 많이 해보세요. 지금 저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시장 공급이 살 수 있는 가격입니까? 시장에서 공급하면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시장 공급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공급 가격이 실제 들어간 원가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말 안 합니다. 홍준표가 기껏해야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말합니다. 땅은 내 거 아니고 지상권만 내 거다. 그럼 아파트 대한민국에 한 30년 되면 재개발인데 재개발할 때 되면 내 재산은 사라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는 철거비를 내야 될지도 몰라요. 집은 뜯기고. 그게 무슨 주거의 안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득권 지향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건 윤석열, 최재형부터 모든 대선 후보들이 똑같습니다. 보수 진영에. 단 한 명도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요. 홍준표가 교육 문제는 우리 서포 15조 내용을 거의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문제라는 부분은 본질이라기보다는 곁다리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기본적 본질, 돈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보수 후보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현 시대는 어떤 시대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갈 건가.
저는 보여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그게 2년 뒤든 3년 뒤든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고 난 후에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엄청난 코로나의 후유증과 엉망이 돼버린 경제. 자, 이 속에서 서민의 삶은 지옥같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가버린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회를 대비해서 보수가 과감한 개혁안을 내지 않으면 지금 다음 대선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좌파 진영은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내다보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무식할지는 몰라도 감으로라도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다음 대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퓰리즘을 던질 것이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대중들은 좌파들이 던지는 지속될 수 없는 파퓰리즘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과감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수의 대중들은 정치인을 불신합니다. 자든 묻든 그들을 믿지 않는다. 어차피 다 거짓말쟁이고 기득권자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달콤한 말을 반복적으로 세련되게 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 보수가 변해야 된다. 그 변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험벌하게 대중들에게 좀 소박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의 변화나 5.18 비석 잡고 눈물 짜내는 변화가 아니라요. 그리고 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변화가 아니라 자기가 내어 걸고 말하고 싶은 자신의 가치 속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 다수가 서민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소수만 남아서 상층이 되고 있어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서민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고민을 하지 못하고 대선에 나왔다. 윤은 한번 보세요. 내가 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3월 4일인가 그만두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6월 29일 날 나왔잖아요. 석 달 반도 넘는 시간 동안에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는 동안에 윤이 쓸데없이 사람을 만나고 다닐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명상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다니면서 보기만 했다 하더라도 윤은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연이가 대통령 해먹겠다고 수준도 안 되면서 뭐 어촌에 가고 농촌에 가고 젊은 사람과 대화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저자가 자기가 한마디로 입신양명을 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출세를 했다고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관점은 다 나처럼 출세할 수 있다. 왜 노력 안 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김동연은 결국 이명박식 성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다 잘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지만 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상상외로 철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온갖 행태로 횡으로 종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이거는 말하지 못하고 저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대선 주자로 가는 과정에서 벌써 누군가가 돈을 베팅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힐 일은 또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결국 전부 보수주자들 전부가 하는 소리가 그냥 여기에서 거기까지 불과 한 5cm도 안 되는 틈 안에서 바글바글하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맥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 인맥 네트워크에서의 자유는 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대선 떨어지더라도 나가서 유력 지수자로 이렇게 내가 역할만 해도 돈이 좀 들어오니까 결국은 내가 대선에 나가서 이렇게 당선 여부를 떠나서 뛰는 것만으로도 내 계산에
내 재정에는 손해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력 대선 후보 중에서 대선 출마했다가 집이 거들난 사람 보셨어요? 엄청난 돈을 쓰고도 다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선을 치르고 나면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떨어져도. 여기에 보수의 대선 주자들이 변하지 않는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대선 승리를 언감생심 꿈을 꾸는 이 보수 지지층 그리고 보수 대선 후보 이 심보는요, 내가 볼 때는 도둑놈 심보다 이래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혁명21이 지금까지 당을 하면서요, 누구한테 단 1원의 후원금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가면서 플래카드를 1,500개, 전단을 25만 수천 장을 뿌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싸우는 당원들도 누구에게 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은요, 정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노력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야지 얽히고 설켜서 그냥 그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